한국대학교 화학광부 박주호입니다. 발표에 앞서 2016년도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을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과학성 세균인 로도박터 스페로이드에서 웨스트 미디움을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저감 및 다양한 고부가가치 바이오 머티리얼 생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석유 고갈 및 여러가지 환경 산업 발전에 의한 이산탄소에 의한 온난화상 및 여러가지 폐수 물질에 의한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어 있고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는 과학성 박테리아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왜 과학성 박테리아를 사용하느냐? 과학성 박테리아는 이산탄소 저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폐수 물질을 카본 소스로 활용하여 다양한 바이오 머티리얼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로도박터 스페로이드는 과학성 세균으로서 알려져 있으며 로도박터 스페로이드는 다양한 환경에서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빠르게 성장이 가능하고 또 다양한 공정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이산탄소 저감,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 개선 또한 활용이 가능하며 바이오 물질 생산에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특성을 활용하여서 광합성 세균으로부터 얻어지는 다양한 물질을 생리활성 특성을 확인한 결과가 있으며 여러가지 발효 미생물에서도 이런 생리활성 특성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산탄소 저감의 극대화를 위하여 유전과학적 기법을 도입하여 이산탄소 저감 극대화 기술을 균주를 개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저희는 폐배지를 이용하여 버려지는 배지에서 영양분을 활용하자라는 리사이클링 시스템 개발을 한번 진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발표에 앞서 저희는 로도박터 스페로이드의 물질에서 다양한 추출물이 발효 미생물의 생리활성 증진 효과를 확인한 바 있으며 적상추, 완두 등과 같은 여러가지 생물에서 생리활성 증진 효과를 연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페이스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이산탄소 저감 증진 효과를 확인한 바 있으며 세포 내부에 있는 폴리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라는 PHB 바이오 플라스틱 물질인데요. 이런 물질의 생산 축적이 증가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저희는 그냥 배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그런 폐배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하였고요. 이런 버려지는 폐배지의 기반이 바이오 에탄올 프로덕션에 사용하는 세레비지에서 버려지는 배지를 다시 한번 재사용하고자 하였고 또 한 번만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재사용된 배지가 다시 세레비지에서 활용 가능하면서 순환적인 구조로서 앞으로에 나오는 폐수의 양을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폐배지가 가능하느냐, 또한 폐배지가 가능하지만 이런 공간에서 또 이산탄소 저감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물질들이 생산 가능한 걸 확인하기 위하여 일단 사용한 후 버려지는 LB 배지나 YPD 배지에서 이산탄소 저감이 가능한지 로도박터 스페로이드 배양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충분히 이산탄소 저감을 확인하였으며 여러가지 오르가닉 애시드 물질 생산이 증가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폐배지에서 배양된 로도박터 스페로이드 안에서도 PHB가 생성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양이 많은 리치드 배지뿐만 아니라 영양소가 부족한 이런 채소 배지, 다른 배지, 균주들의 채소 배지에서도 이런 로도박터 스페로이드가 배양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는 M9 배지와 SD 배지에서 사용 후 나온 이런 배지를 로도박터 스페로이드 배지의 배양에 활용해본 결과 M9 배지 같은 경우는 너무 적다 보니까 로도박터 스페로이드 배양이 좀 어렵지만 SD 배지에서는 충분히 이런 배양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영양분이 부족한 배지에서도 충분히 배양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였고 이렇다면 실험실 규모가 아닌 실제적으로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산업 폐수
시스템과 과연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실제적으로 에탄올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서 얻어지는 에탄올 퍼멘테이션 웨이스트를 가지고서 배양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100% 웨이스트 베이스를 가지고 했을 때는 영양분이 너무 많거나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이니비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이하 희석을 했을 때 오히려 보다 배양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 그 로드박스 스테로이드에 배양되는 배지보다 오히려 DCW 같은 경우는 더 높게 나오는 경우, 또 다른 피그먼트나 여러 가지 PHB 생산에서도 충분히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더스트리 미디움에서도 저희는 배양하는 걸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환적 구조로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순환적인 구조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세배를 단순히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세레비제가 배양이 된 이산탄소를 로드박스가 저감을 하면 이런 같이 공동으로 연계된 배양을 하게 된다면 이산탄소 저감 및 그 순환 배지 구조를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조에서 한번 연결된 공동 배양 시스템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레비제 우선 이콜라이저도 이산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콜라이저 생성되는 이산탄소가 로드박스 스페로이드의 성장에서 이산탄소 저감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본 결과 충분히 로드박스가 이콜라이저 생성되는 이산탄소를 저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콜라이저 나오는 이산탄소를 저감하면서 얘가 카본소스로 활용했기 때문에 로드박스 스페로이드의 그 건조 중량 및 여러 가지 물질의 증가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르비제 배양소도 사카라바이트 세르비제에서 생성되는 이산탄소가 점점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산탄소가 로드박스 스테로이드 배양에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피그먼트의 박테리아 플로리드와 카로테노이드에서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동 배양이나 차례차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는 배양 모두 다 배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번만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재사용이 가능한지, 또 이 재사용한 배지가 다시 사카라마이드 세르비제의 배양에 활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연속적인 배양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 결과는 최소 배지에서 진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에탄올 생산 수율이 높지는 않은데요. 사카라마이드 세르비제가 연속적으로 계속 그 배지를 글루코스만 첨가를 해서 배양할 때는 에탄올 생산 수율이 별로 높아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드박스 스테로이드를 한 번 더 배양 후에 다시 세르비제에 배양을 하는 경우에서는 에탄올 생산 수율이 두 번째는 매우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로드박스 스테로이드 배양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배지 속에 다시 배출됨으로써 배지 내부에 있는 영양 성분들의 변화가 사카라마이드 세르비제의 성장에 에탄올 생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다음 대학에서는 별로 높은 결과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그 배지 내 에탄올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배양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다음 스텝에서는 로드박스 스페로이드가 배양을 할 때 에탄올에 대한 그런 이니비션 영향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중간중간 스텝에서 에탄올을 증류를 한 다음에 하게 된다면은 더 이렇게 높은 에탄올 수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배지 내 성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분석을 진행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세레비제만 배양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오르가닉 물질들이 오히려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증가되는 물질들이 그 배지 내 영양 균형에 불균형을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로드박스 스테로이드를 중간중간에 배양을 같이 스텝을 지나갔을 때는 배지 내 영양 성분들이 그 불균형들이 감소되거나 균형을 맞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영양분이 배지 영양분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로드박스 스테로이드를 배양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배지 영양 성분에서 불균형들을 균형적인 부분으로 맞춰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같이 에탄올 생산 수율의 증가나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또 다른 물질들의 그 생산에 의해서 주었을 거라 생각되고 그 정확한 물질에 대한 규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산화탄소 저감 및 여러 가지 고부가 가치의 바이오 머티리얼 생산을 활용할 수 있는 노트박스 스테로이드에서 웨이스트 미디움을 통해서 이런 효과들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폐배지의 영양 성분들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플라스틱인 pHB 및 여러 개 리사이클링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폐배지 등 이산화탄소 저감에 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마치며 지금해주신 민주교수님과 실험실 식구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